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UIC 집중 세미나 아마 마지막 회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내용들을 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때하고는 다르게 일단 합격생들의 합격 수기를 통해서 뭐 입결, 자소서, 면접에 대한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릴 거고요. 우선 제가 한 30분 정도 요 내용들을 좀 발표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특히 아마 오늘 좀 그 준비하고 계신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자주 나오는 요 UIC 관련 질문들에 대해서 박승 선생님께서 FAQ를 좀 정리해 주시고, 오늘 가능한 좀 질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준비한 발표는 뭐 한 1시간 이내로 마무리를 하고, 남은 시간 동안은 채팅창을 통해서 주시는 질문에 최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지금 제 얘기가 안 들리거나 화면이 그 공유가 안 되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으로 좀 주시고요. 질문은 뭐 수시로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지금 채팅창 통해서 그때그때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특별히 없으실 것 같으면 일단 저부터 준비한 내용들 일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자체 설명이기 때문에 제 소개는 생략을 하기로 하겠고요. 그냥 하나만 짚고 가면, 제가 이제 2013년부터 요 이제 특기자 전형이 부활이 됐습니다. 특기자이 부활이 되면서 요 전형을 전담을 해왔고, 제가 이제 뭐 여러 다른 학원들 설명회나 또 다른 분들 뭐 유튜브 영상들도 보는데, 오류나 이제 가끔 뭐 좀 틀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좀 혼돈이 없도록 정정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을 일단 저는 합격 수기, 제가 이제 지난 3년치 합격생들의 합격 수기를 좀 쭉 정리를 해서 그 친구들이 말하는 이제 뭐 입결 혹은 뭐 지원 전략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썼었는지, 그리고 면접을 뭐 대비했고 느끼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요 세 부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 FAQ에 대해서는 박승 선생님이 전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다른 설명회 때는 일단 정보 전달을 거의 뭐 99% 위주로 했다면, 오늘은 상대적으로 이제 제가 저랑 같이 수업했던 학생들이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홍보성, 아니면 뭐 개인 그런 그 주관적 약간 경험담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 하이라이트로 좀 설명의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대학 설명회 영상들이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는 한데, 이것들을 또 학부모님들이 보시는 것과 저처럼 이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게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좀 하이라이트로 정리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UIC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마 제가 다음 주에 서연고의 그런 학종의 전반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이 설명의 하이라이트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서류 평가 방법들 중에서 이제 학업 역량,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내신이죠. 내신을 포함한 학업 역량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이건 연세대학교 공식적으로 그 올려놓은 영상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저희 오늘 그 얘기한 특기자 전형 언더우드 요거죠. 그 다음에 국제형, 요게 이제 하스, ASD, ISED 속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 이제 기본적으로 정성평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량평가는 정말 산술적으로 딱 계산을 하는 거고, 수학적으로. 정성평가는 이제 많이 평가자의 기준에 따라서 뭐 고려할 거 더하고 덜하고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성평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뭐 이런 Z점수로 계산한 이런 내신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UD, 하스 모두 이거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는데, 자기소개서의 유사도 검증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뭐 유사도가 5% 미만, 30%이면 30% 이상인데, 근데 이제 이거 가끔 기사도 나오는데요. 뭐 기사는 이제 어떻게 헤드라인을 뽑냐 하면, 뭐 몇천 건이 발견됐다, 몇백 건이 발견됐다라고 해서 이거 되게 많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근데 저희가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수험생이 대략 40만이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쓰는 친구들이 비중을 보면 과연 70%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중 70%면 한 35만 개고, 그들이 또 하나만 쓰지 않죠. 뭐 한 5개, 6개 쓰죠. 그러면 이거는 거의 1, 200만 개 중에 몇백 개, 몇천 개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자기소개서가 유사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별 걱정하지 않아도 되실 문제입니다. 요거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충원 현황인데요. 그 연세대학교가 이상하게 요 부분을 좀 올해 늦게 공개를 했어요. 보통 그 전체 입학 설명 영상에서 한꺼번에 공개를 하는데 올해는 좀 유난히 좀 늦게 따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충원 현황 한번 보시면 여기 일단 계열별로 봤을 때 국제 계열이 149.3.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가 정원이고요. 그러니까 49점 플러스 49.3이 돌았다. 그러니까 대략 한 이제 절반 정도, 정원의 절반 정도가 더 충원이 돌았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하스가 보통 한 7, 80번대까지 돌고요. UD가 한 뭐 5, 60번대까지 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세가 매년 유지되고 있고 라는 걸 이거 좀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죠. 뭐 재학생 비중이 얼마나 재수해서 이 전형 잘 붙어요라고들 물어보시는데 여기 보시면 국제 계열에서 지원자 중에서는 65.4였고 합격자 중에서는 70.2.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반대로 한 30% 정도는 이제 재수 이상의 학생들이 이제 합격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다른 이런 이제 뭐 활동 우수형 같은 것에 비하면 훨씬 높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가장들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뭐 내신이 대체 얼마로 돼야 되느냐 그랬을 때 이제 왜 국제가 나와 있는데 요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지원자랑 최초랑 등록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 이제 어쨌든 등록은 이제 추합까지 붙어서 실제로 등록한 사람들이니까 그럼 뭐 단순히 산술적으로 봤을 때 95%는 어느 범위 안에 있다? 2.99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97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한 3.96 맥시멈 3.9 96이죠. 3.96에서 뭐 2.02까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보다 이제 낮거나 높은 경우도 있긴 있다는 거죠. 표가 이렇게 레인지가 있다는 건.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여기서 주의하실 거. 요 레인지 밖에 있는 거, 그러니까 표준 편차 밖에 있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쭉 가면 이게 어디까지 가네? 뭐 5까지 가져오죠. 5도 붙었대.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은 아니겠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3.98 안에 3.96이죠. 3.96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 지원을 되느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항상 물론 생기고 블라인드가 실시됐어도 학교 간 격차가 반영되는 경우가 경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3.96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제 A급 고교가 되겠죠.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 표를 보고 뭔가 약간 이제 잘못 해석하시는 없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서도 작년 내신이 공개되는 바람에 이 이제 저처럼 업계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고생을 했었는데 그걸 단순 수치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수시랑 정시로 나눴을 때는 이런 차이가 났다. 근데 뭐 이제 정시는 이제 올해부터는 완전히 수능으로 일단 1차 선발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전형별로 보면 여기서 좀 명확하게 갈리죠.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는 UD죠. 이게 UD가 되겠고, 그럼 UD는 지금 평균이 4. 얼마죠? 3.64고 뭐 편차가 얼마나 되니까 합격으로 봐야죠. 합격으로 보면 3.05에 0.8이다. 그러면 뭐 상한선을 잡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3.87 정도로 들어오겠네요. 그죠? 3.87 정도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제학은 이게 이제 하스 ASD, ISD 뽑은 거죠. 2.73에 0.90이니까 대략 한 3.63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때는 상대적으로 국제형의 레인지를 더 넓게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표준 편차 밖에서도 붙은 경우들이 국제형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도 레인지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자꾸 특히 이제 이건 뭐 A급 고교나 B급 고교나 다 어쨌든 입시를 오히려 많이 치러보시거나 이쪽 진학을 많이 보신 데서 약간 독이 되는 경우가 뭐냐면 3, 4년 전 통계를 가지고 학생한테 지원을 된다, 써볼만 하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입시 경력이 긴 분들일수록. 그러니까 이제 옛날 생각을 자꾸 하시는 거죠. 그때는 뭐 이제 5점 초반이나 4점 후반까지도 간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고 어쨌든 UIC를 간다고 했을 때 어느 고등학교건 기본적으로 일단 4점 중반을 마지노선으로 4점 중반이나 4점 초반이 마지노선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학교별로 더 줄어든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뒤에서 학생들로 얘기를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라인을 잡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 이 밖에서 쓸 수도 있겠으나라고 했을 때 이제 저는 이거 굉장히 여유 있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 1차 합격선까지 본 거고요. 이게 최종 합격까지 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원 가능, 합격 가능이라고 하면 지원 가능 범위로 봤을 때 뭐 이제 1그룹 학교들, 2그룹 학교들, 요건 요즘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학교들이 좀 그레이딩이 있다는 거.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UD는 저는 이제 4점 초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4점 초까지로 보통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 컨설팅 왔을 때. 그다음에 학종 쪽도 저는 보통 하스는 일단 4점 중반, 하스나 IS 4점 중반 정도. 그다음에 ISED는 4점 한 뭐 중후반까지도 써볼 수 있다. 1그룹 학교에서는.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여기 보는 것처럼 일정 비율로 조금씩 내신이 타이트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학생들이 전하는 입결인데요. 자, 이런 얘기하죠. UD는 외부 스펙이 필수냐? 뭐 오래만에도 이런 생각들이 많이 좀 줄어드셨을 건데 작년만 해도 이렇게들 많이 말씀들을 하셨죠. 그래서 상담받기 전까지는 이건 저하고 한 상담이죠. 특기자 전형은 토플이나 탭스 점수가 필수라는 암묵적 룰이 있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3학년 담임선생님께서도 영어 성적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기자 전형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UD 같은 경우도 특목고라고 하더라도 특목고나 뭐 전사고라고 하더라도 학교 생활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쨌든 영어가 UIC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영어 내신이 자기 전체 종합 내신보다는 이상이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 전공과 맞는 활동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토플 점수 없어도 되죠. 그죠? 유리는 아예 토플과 AP는 안 받는다고 했고요. 예전에 토플 그게 있을 때도 사실 뭐 자소서에 쓰는 학생들은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런 외부 스펙은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고 더군다나 이제 작년 올해 다 코로나잖아요. 지금 고3들은. 그래서 뭐 사실은 MUN 이런 것도 거의 안 열리거나 온라인으로 약식 간소하게 열렸기 때문에 외부 스펙에 너무 매달리실 필요는 없다. 자, 다음 이제 플랜 B의 발견인데요. 특히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연대 특기자나 논술은 저희가 생각을 한 번도 못했다. 오늘 뭐 논술은 본론은 아니니까 어쨌든 특기자 전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준비하지 않았어도 이제 뭐 외고라든가 국제고라든가 아니면 전사고라든가 이런 쪽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특히 이제 뭐 정예나 이제 이런 쪽을 가겠다고 준비한 친구들 특히 잘 맞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UD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영어 자소서, 영어 면접에 문제가 발생하긴 하지만 하스 같은 경우는 연대를 사실 쓰기가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플랜 B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학교하고도 한번 말씀 나눠보시고요. 예, 외고나 국제고나 전사고는 이제 그래도 선생님들이 좀 감각이 좀 있으시니까 일반고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아직도 좀 많아요. 그래서 연대의 어떤 플랜 B로서 굉장히 유의미하기 때문에 여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잘 몰랐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죠. 초합, 추합, 1차 통과 같은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랬을 때 이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끝나고 컨설팅을 받았더니 학교랑 학과별로 확률을 수치해서 보여줘 설신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통 이제 뭐 저만이 아니라 이쪽을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이 친구가 대충 최초 합이 되겠구나. 물론 이 적중률은 뭐 70, 80%입니다.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강 추합이 되겠구나. 아니면 이건 1차는 통과하겠는데 장담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약간 평가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수시 6개 라인을 잡으실 때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뭐 이 친구는 좀 극단적으로 이게 다 들어맞았던 건데 실제로 6개를 이렇게 다 맞추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유디나스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오매불망 1학년 때부터 쭉 준비해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약간 보완적으로 아니면 이제 뭐 대안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고 특히 라인에 관련된 친구들이 많이 생각을 하죠. 여기 압도적으로 붙을 친구들보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학교 측의 데이터를 확인하시되 어쨌든 이쪽을 좀 잘 알고 경험 있는 분들과 좀 상의를 하실 경우에는 입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스를 막차로 갔던 경우가 나와 있는데요.
자, 1지망이었던 연대하스에 붙은 것으로 만족을 한다. 근데 1차 발표를 하면서 떨어졌었고 나름 안정적이었다고 생각하던 연대 유디도 1차에서 떨어지며 많은 좌절을 겪었지만 기적적으로 하스 1차에 합격해 최종 합격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그 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그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저희 인식이 형성돼 있잖아요. UD가 하스보다 조금 더 까다롭다. 근데 뭐 대체로 그 저희 어떤 뭐 고정관념의 선입견이긴 하지만 그 말은 경험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이 친구도 뭐 UD는 떨어지고 하스는 되고 근데 사실 이 반대의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UD는 됐는데 하스는 떨어졌다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상대적인 위치는 UD가 조금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파악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쭉 나와서 경영학과가 원래 목표였었는데 수장부터 경영학과를 지원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얘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하스 중에서 이제 그 TAM 계열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TA 말고 저 창의 기술 경영 쪽 CDM 쪽 이제 그쪽을 이제 본인이 이제 맞춰서 지원하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경영학과에 맞춰져 있는 생기부라고 하더라도 하스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정 수준의 내신과 영어 관련 역량은 입증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뭐 설명회 때 많이 보여드렸었지만 이런 5가지 툴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UD하스가 되게 되면은 종합내신학과 제가 처음에 표에 보여드린 그 내신이 일단 충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공 교과 쪽에서 여기서 잡히는 것은 일단 영어 역량을 일단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UD 이코노믹스를 할 거라면 저희가 아무래도 수학 쪽을 안 볼 수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정해 쪽이라면 당연히 사탐 쪽을 볼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잡히는 거. 그다음에 뭐 전공 비교과는 관련 동아리, 스터디부 등등등. 학술 역량은 관련된 소위 말하는 논문 보고서 발표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 기타 요소는 사실은 이제 UD는 특기자 전형이기 때문에 외부 스펙이 있다면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하스는 이쪽이 뭐 어차피 학종이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창체 쪽에서 관련된 활동 주로 이제 진로나 독서 쪽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자기소개서는 그럼 어떻게 쓰게 되는지 한번 먼저 이 과정을 거친 친구들한테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제 언더우드 자소서의 전반적 가이드라인은 물론 이걸 통해서 마지막 수정 과정을 통해 완성했다. 그래서 이제 UD 같은 경우도 또 뭐 쓰는 방법은 2가지가 있죠. 보통 쓰는 방법이 이제 한글 자소서를 먼저 쓰고 거기서 뭔가 일단 아이템이 정리된 다음에 본인이 이제 그거를 영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글 자소서 제일 비슷한 내용을 갖고 이제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영작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일단 영어로 우선 쓰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일단 거쳐서 일단 쓰기 때문에 언더우드 자소서 역시 이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한국어 자소서처럼 문학 분석하고 개요 잡고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 나가는 것은 같은 구조다. 큰 틀에서는. 그다음에 효율성이나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입시를 치러보니 자소서를 작성할 때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사실 재수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고3일 때는 효율성을 간과하고 계속 썼다 지웠다라면 붙들고 있었는데 이런 점이 결과에 크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기소개서는 그 상, 중, 하가 있다면 하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떨어질 친구를 자기소개서를 잘 쓴다고 해서 붙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붙을 친구가 자소서를 잘 못 써서 떨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소개서는 적은 시간을 들여서 중간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어 놓은 게 이기는 겁니다. 무슨 이걸 가지고 마스터피스를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효율성을 가지고 제일 가성비 있는 자소서 작성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어 뭐 자소서를 뭐 방학 뭐 2주 동안 써야지 뭐 언제 써야지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왜냐하면 많은 친구들이 예를 들어 7월 중순에 이제 뭐 7월 말에 결과 나오고 수시 6개 카드를 정해도 한두 개 정도는 막판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여름방학 이제 7월 8월에 뭐 수업 하나 끊잖아요. 단과반 하나 끊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내가 토요일 뭐 저녁 때는 뭐 사회문화 강연 하나 다니기로 했다. 그냥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 비는 타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일요일 저녁은 비었다. 그러면
그냥 일요일 저녁은 예를 들어 자소서를 쓰는 시간, 뭐 저녁 먹고 뭐 밤 8시부터 뭐 12시까지 잘 때까지는 이 4시간은 내가 매주 자소서를 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자소서 타임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에는 뭐 일단 2번은 공통적으로 다 써야 되니까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뭐 A 대학 1번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진도표를 놓고 그 시간 동안만 딱 써야 돼요. 뭐 4시간이면 4시간, 3시간이면 3시간. 그리고 못 쓰면 다음 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하루 종일 잡고 있고 뭐 계속 검색하고 있으면 시간만 잡아먹거든요. 이게 시간 중인의 딱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자소서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형식이라든지 대략적인 개요, 특히 이제 예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선배들의 어떤 예시나 이제 아마 학교에 따라서 이걸 제공해 주시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샘플을 보고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항상 얘기하지만 자기소개서도 질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질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분석을 상세히 듣고,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고 그 질문의 의도에 맞는 답을 써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동문서답이 가장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각 문항의 의미, 그 문항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학생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밑줄 지인 부분 한번 가시면 제가 이제 쓰는 방식이 지도하는 방식이 나와 있는데 조언과 꼬리 질문으로 디테일을 계속해서 추가하게 된다. 그리고 넘치는 글자 수를 디테일을 살려서 다듬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소개서는 뭐 이제 일필휘지라 그러잖아요. 저희가 보통 사자성어로 그렇게 쓸 수 없어요. 그렇게 쓸 수 없고 일단은 네, 좀 양을 풍부하게 써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이 문항이 뭐 800자짜리 문항이다. 그러면 1200자, 1300자를 일단 써놓고요. 그거를 계속 줄이고 압축해 나가야 됩니다. 약간 이제 농축하는 작업과 좀 비슷한 건데, 그래서 이제 잘 쓴 자기소개서는 우월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차별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디테일이 살아야 되는 거죠. 최대한 글자 수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겠습니다. 네, 디테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면접. 자, 체감 난이도가 나와 있는데 가장 힘들었던 학교는 연세대 하스였다. 그래서 뭐 했는데 면접 준비 시간이 8분, 말하는 시간이 5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준비하는 시간, 말하는 시간 모두 매우 부족하게 느껴졌다. 이게 이제 올해도 유지가 됩니다. 올해도 이제 연세대학교는 비대면 녹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8분 동안 준비하고 말하는 시간 5분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면접에 조금 원래 약점이 있었던 친구였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연대 하스 국제형 면접은 원래부터 준비 시간이 8분이었어요. 8분이었고 면접 시간이 그러니까 8분 플러스 8분이었는데 사실 이제 이전에는 면접관들이 결국 뭐 추가 질문이나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어차피 본인이 실질적으로 말하는 시간은 5분 정도로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크게 달라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약간 면접에 약했던 학생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올해도 준비 시간 8분 5분인데 어쨌든 굉장히 아이들 표현으로 타임 어택이 심각하긴 하죠. 문제 자체 지금 보시면 어렵진 않아 보이지만 이거를 이 시간 동안에 풀기는 굉장히 빠듯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반대로 네, 수월했다 그러죠. 이게 다른 해가 아니에요. 다 똑같이 작년에 면접 본 친구입니다. 똑같은 문제로. 이제 그 이유는 뭐냐? 실제 면접 현장에서 출제된 영어 지문 같은 경우 UD 면접 전부터 본 영어 지문들 덕에 쉽게 해석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영어 제시문이 2달락 나오고 이제 한국어가 뭐 도표 포함, 그림 포함한 이제 하나가 나왔었는데 일러스트 포함해서 원래 이제 UD를 많이 했던 친구니까 상대적으로 오히려 그 영어는 쉽게 느껴졌던 거죠. 근데 유대를 준비하지 않았어도 사실은 그 영어가 영어 실력이 없어서 못 푸는 영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올해 이제 수능 최저가 생기면서 여기 이제 영어 1등급 요구하고 있는데 영어 1등급 정도 받을 독해력이 된다면 이 지문 자체는 영어긴 하지만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은 제시문이다. 하스의 경우에요. 자, 그다음 하스 면접은 곧 사탐에 가까웠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면접 때. 자신이 얼마나 아는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시문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게 좀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
일반적인 도표 문제가 아니라 교과과정 다 배운 사회 과목의 내용이 출연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 문제 자체가 결국 다 아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뭔가 배경 지식 엄청 필요한 게 아니라 사탐 시간에 배운 내용.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다? 배경 지식을 말하면 3,000%에 빠지기 쉬운. 과 이제 막 아는 게 나오면 오히려 학생들이 신나서 막 떠들다가 이 5분을 못 지켜버리는데 그럴 위험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압축적으로 심플하게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고 결국 뭔가 배경 지식을 따로 막 주입하기보다는 사탐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잘 응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스 면접이 그럼 영어 제시문이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국제형에는 영어 지문이 출제될 수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밝혔지만 기출문제 자료를 보면 영어 지문이 자주 출제되지는 않았다. 그죠. 이제 2020 학년도부터 영어 제시문이 하스에 들어왔고요. 예. 19학년도에는 없었죠. 19학년도는 없었고 그리고 혹시 아직도 하스 영어 제시문 있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특기자 전형 문제를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돈하시면 안 되고요. 영어 제시문이 섞여 있는 것은 2020학년도, 21학년도 두 해뿐입니다. 그런데 자, 두 개의 제시문이 영어로 출제되었는데 비교적 수월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의 제시문이 두 개 이상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이 확실하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시문이 가와 나가 나오면요. 이 둘은 기본적으로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똑같이 뭐 찬성 쪽이다. 그럼 굳이 제시문을 두 개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많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체험적으로 이제 본인이 체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학원에서 뭐 이제 강사를 통해서 약간 주입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가면 제시문 두 개의 방향성을 갖고 헤매게 되죠. 그리고 이 하스 면접은 기본적으로 타임 어택이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꼬이면 풀어가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영어 제시문이 있지만 영어가 핵심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UD로 좀 가보겠습니다. UD에서는 지금 가장 힘들었던 면접이 UD였는데 원래는 20분 준비 15분 면접 이 친구가 잘못한 것 같고요. 20분 준비 10분 면접이었는데 이제 8분 5분 바뀌어서 뭘 기대했다. 문제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주제가 쉽지 않았고 타임 어택도 심했다. 근데 뭐 이건 체감도니 각자 다른 거니까 똑같은 문제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게 이제 좀 중요한데 면접을 아예 망쳤다고 생각해 예비번호도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예상외로 안정적인 1추합권에 들어와서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추합은 추합인데 어쨌든 1차 추합권에 들어갔다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이거는 그냥 경험적으로 드릴 말씀이에요. 학교 측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UD 같은 경우는 면접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치? 이건 제 경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의 서류 전형 순서나 그 우열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떨어질 것 같았다. 근데 아까 제가 예측할 때 말씀드렸죠. 얘는 최초 합이다. 얘는 추가 합격이다. 얘는 뭐 1차는 될 텐데 물음표 이렇게 됐던 경우에 1차는 될 텐데 물음표 했던 친구가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면접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 아닌가라고 그냥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친구들 경우를 봐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면접을 아예 망쳤어도 뭐예요? 1추합권까지는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건 뭐 희비가 좀 엇갈릴 수 있겠죠. 면접에서 뒤집어야지 했던 친구들한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지만 면접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이 전형을 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면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이제 이 친구도 어려웠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차 합격 면접을 어려웠지만 면접 진짜 어렵지 않을 제가 생각해 해석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마 유지는 합격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친구는 하스에 붙었어요. 하스에 붙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추합권까지 들어갔던 친구인데 근데 이제 뭐 본인이 이제 연대하수로 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UD를 최종적으로 합격하기에는 서류가 약간,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차는 붙을 텐데 물음표로 얘기했던 친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그냥 추측으로는 이 친구가 면접을 그렇게 못 봤을 친구는 아니에요. 면접이 오히려 강점인 친구였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서류에서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케이스. 그래서 요거 통해서는 면접의 어떤 그런 뭐 변별력이나 반영 실질적인 어떤 그런 역할로 보실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서류를 어느 선으로 잡아야겠구나라는 것 최종까지 가려면 아까 추합이 뭐 50%가 돌지만 그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 친구 얘기는 오늘 제가 좀 길게 드릴 건데요.
해마다 한두 명씩 있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시가 원래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으면 그 이 학생의 모든 과정이 다 옳았고 마치 후배들이 그걸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친구는 결과가 좋았지만 이 과정을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 1차 발표가 난 날 급하게 한 학원의 파이널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이미 몇 주씩 준비하고 완벽에 가까운 시험 보고 면접을 포기하려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UD에서도 나타나고요. 오늘 보여드린 하스에서 나타나고 다른 면접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지금 보통 절반 이상 여름방학 시작을 하는데 UD 같은 경우는 이제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시작 보통 한 16, 올해 같은 16주 정도 이제 그 1차 발표 때까지 시간이 있는데 2달이 16주면 거의 넉 달이죠. 그동안 쭉 준비를 한 친구랑 뭐 원래부터 네이티브가 아니었던 이상 면접이란 거 처음 간 친구랑 상대가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멘탈이 강한 애들이면 독한 애들은 오히려 그럼 더 바득바득 덤빌 텐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거기서 멘탈이 깨집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거는 이 학생의 뭔가 면접 실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뭐죠? 준비를 너무 안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대부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 밑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저랑 이제 매일 수업을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붙었지만 사실 저도 이 친구가 수업을 하는 마지막 날까지도 붙을 거라는 확신은 없었거든요. 일을 하긴 하지만 쉽진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붙은 거였고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설명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1대1 수업하고 이제 그룹으로 하는 학원 수업하고 장단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이제 이런 친구처럼 그룹에 갖다 놨을 때 뭐 거의 뭐 자포자기하거나 아예 경쟁력이 없어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1대1 수업을 몇 번 해서 어쨌든 그래도 조금 이 갭을 좁힌 다음에 그룹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1대1 수업을 활용하실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네, 말씀드린 거고요. 좀 더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였죠. 1차를 붙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서 1차를 준비하고 딱 주어졌다. 근데 사실 근데 이게 조금 흔치 않은 경우죠. 그 무슨 얘기냐면 1차를 붙을 거 같지 않은데 왜 썼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거고요. 그죠? 그럼 이 얘기는 뭐 이게 뭐 부모님이나 본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1차를 붙을 것 같지 않다면 사실은 이제 안 쓰는 게 맞고 뭐 정시가 되게 잘나서 카드가 남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원서를 냈다면 최소한의 준비는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예.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거 떨어졌잖아요. 만약 결과가 안 좋았다면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1차를 붙고 면접 가서 떨어지는 건 사실 학생들한테 데미지가 훨씬 큽니다. 네, 심리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붙을 거라는 어쨌든 뭐 한 최소한의 가능성을 갖고 지원을 하시는 게 맞고요. 지원을 했다면 거기에 시간을 쪼개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면접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여기 보여드린 1대1 모의 면접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1대1 수업을 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으로 하는 수업에 갔을 때 뭔가 따라가기 힘들 때 아니면 제가 그룹 수업을 계속 해왔는데 그룹 수업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아주 원포인트나 아주 핀포인트로 이제 그런 피드백을 받는데 조금 제한적이잖아요. 아무리 뭐 모의면 좋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지만 그랬을 때 이제 한두 번 보충으로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1대1 수업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아실 수 있죠. 그리고 이 얘기 제가 항상 많이 합니다. 면접은 남들이 뭔가 모르고 하는 얘기를 사실 뭐 다른 애들은 이거 모를 거야라고 해봐야 사실은 면접관들은 다 대부분 아는 얘기들 별로 감흥이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본인의 스토리텔링을 해라. 자기가 아는 얘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서 다른 수험생들과 다른 얘기를 해주는 게 기본적인 이제 스탠스로서 바람직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돌리는 면접반 얘기인데요. 이건 제가 그때 지지난 중간에 한번 설명드렸었죠. 그죠? 면접 수업이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 발언을 좀 많이 하고 거기에다 피드백을 주는 스타일. 그리고 1대1 모임을 좀 따를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상대적으로 면접에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를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한 5가지 정도 학생들에게 계속 주제시키는 얘기인데 면접은 청자를 위한 말하기다.
화자를 위한 말하기가 아니라. 그래서 특히 이제 이 UD나 뭐 하스는 그래 조금 덜한데 UD 같은 경우에 이제 영어 디베이트를 중학교 때부터 뛰던 애들이 있어요. 영어 잘하죠. 근데 생각보다 면접에서 기대했던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다? 예, 청자를 위한 말하기를 안 하고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면접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주어져 있고요. 면접관은 리스너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질문 의도에 맞는 답을 컴팩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하는 얘기를 유창하게 한다고 붙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연대는 화상 녹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더욱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가끔 면접 보고 와서 선생님도 되게 잘 본 것 같아요. 그래 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나왔어요. 대체로 결과 안 좋습니다. 네, 뭔가 더 얘기하고 싶었지만 꾹꾹 눌러서 그 포인트만 하고 왔던 친구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항 구조의 이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연대나 서울대, 저 UD나 저기 그 하스나 마찬가지인데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 세트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봐야 돼요. 그래서 뭐 1번 문항, 2번 문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뭔가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뭐고 큰 주제가 뭔지를 찾아가야죠.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특히 이제 뭔가 배경 지식이 본인이 있는 게 나왔을 때 제시문이나 이런 걸 활용하지 않고 그냥 쫙 그냥 쏟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제 저는 항상 되묻거든요. 그럼 제시문을 뭐하러 줬을까? 그래서 주어진 틀 안에서 일단 답변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문항 구조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여기서 좀 다듬어가는 과정을 보실 수 있고요. 저희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시문의 관점을 파악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영어를 굉장히 답변을 잘하는 친구였는데 예시를 막 example, 뭐 first example, second example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가장 임팩트가 강한 예시 하나만 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음 문제 답을 해야 되고 그런 관점들이 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를 친구가 하고 있고요. 그게 도움이 되었다. 이런 얘기까지였습니다. 네, 일단 제가 그 합격 수기를 통해서 입결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면접하고의 어떤 학생들의 그런 반응, 뭐 스스로 좀 깨달았던 점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 이제 면접 연세대학교가 좀 공개한 그런 자료도 하이라이트로 보여드렸습니다. 뭐 질문을 주시면 그거는 일단 좀 한꺼번에 답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요 FAQ 베스트 5 좀 더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주 물어보신 질문들에 대해서 박승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승은 선생님 준비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러면 네. 시작해 주시죠. 설명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예. 일단, 지금 제가 화면을 공유를 해서, 네, 화면 공유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질문이 되게, 앞에 있는 내용은 저가 생각하는 거랑 거의 완벽히 똑같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약간 유기 쪽에 있어서 이 FAQ를 하자면서 조금 카스랑 차별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그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수는 아니고요. 일단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수로 일단 준비하려고 했는데 또 애매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하나에 뭉친다기보다 이 네 가지 정도? 가 제일 저는 유리를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받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어, 면접을 하고 그리고 재심을 풀기 위한 영어 능력이랑 그리고 유디를 입학하게 된 다음에 학교 수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입학이 가장 눈앞에 당장 직면한 과제이긴 해도 유디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랑 과제, 영어 시험 같은 것들을 다 영어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길게 봤을 때, 이게 학교 관리 잘 되고,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저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거는, 입학 전보다 후가 영어 실력은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입학 전에는 그 면접에서 교수한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이제 입학한 후에는
그것이 검증된 학생끼리의 경쟁이 시작되잖아요. 그게 이제 학점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그룹 과제나 이런 거는 같이 하면서 뭐 어떻게 갈 수 있겠지만 애당초에 영어 실력이 풀로 다 채워져서 들어간 학생들에 비해서 노력을 더 해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UD를 지원할 때는 그냥 이 면접만 통과하고 그 뒤에 뭐 열심히 하면은 되겠지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영어가 만약에 약하다면 들어가서는 영어를 더 잘 준비를 해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영어 면접 준비 기간이 어떻게 되냐가 어 하나만 고르자면 저는 이게 제일 많은 질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연대 UD를 지원한 그리고 하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정도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능도 잘 나오는 학생도 있겠지만 내신에 올인해 가지고 일단 수시에 올인형인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저는 수능도 엄청 잘 나오고 뭐 내신도 잘 돼 가지고 둘 다 할 수 있는 학생은 많이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일단 내신 쪽으로 올인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저는 많이 겪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 다른 면접이나 논술이나 뭐 이런 거를 다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면접에 할애를 시간 얼마나 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어, 일단 이 답을 그냥 먼저 드리자면은, 여름방학부터 해서, 여름방학 때 특강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학기 시작하고 나서는 뭐 횟수를 1회로 한다거나 해가지고, 가다가 1차 합격 뒤에 파이널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간적으로 따지자면은 7월 중순부터 수업을 하는데 매일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많아야 2회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내공이 쌓여가요. 아까 김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파이널 때 오는 학생 제가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있고 파이널 때 와가지고 한 4번, 5번 듣고 합격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 그런 학생이 하나고 학생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명은 어, 그 대원외고 한 명 학생이었고 근데 그 학생들은 애당초에 어, 약간 케이스가 달라요. 대원외고 학생은 UD를 면접을 그냥 할 능력이 면접서 오기 전에도 본인이 했던 활동들로 어느 정도 많이 채워져 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면접을 파이널 하면서도 아 바로바로 붙는 느낌이었어요. 하루다 첫날은 물론 엄청 헤맸지만 이렇게 붙어가는 게 보였는데 하나고 학생은 아예 연대를 UD로 지원할 생각이 없다가 진짜 막판에 하나 딱 던진 건데 하나가 비어서 그냥 1차 당일 붙고 그럼 그 학생이 최초합을 했거든요. 그 학생 내신이 소위 말해서 깡패였죠. 그러니까 아까 김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최초합, 1차 추합 이런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디가 면접 분별력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크게 해요. 근데 거기에서의 분별력이 존재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존재하냐면 안 준비한 학생은 최초합이 될 수 있던 게 추합으로 밀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아 나는 최초합은 아니더라도 추합 유디 어차피 50%까지는 지금 계속 보니까 그거 안에는 무조건 들겠지 하고 안 하던 학생은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들 이 면접을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준비를 안 했는데 되고자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억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면접 준비 기간은 10월에 이제 여름방학 시작하고 나서부터 보통 학원들은 기말고사 끝나고부터 바로 수업을 까는 경우도 많은데 그냥 어, 여름방학 특강에 그리고 뭐 학기 중에는 매주 오는 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뭐 여유 있을 때마다 뭐 한 번씩 와가지고 수업을 듣는 식으로 하다가 1차 합격 발표 난 뒤에 파이널 이렇게 준비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올해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지만 2학년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어떤 식으로 준비하느냐에 있어서 질문을 많이 주셔요. 그래서 추천 도서 같은 거를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일단은
UD의 과에 있어서 특징을 아시고, 그리고 이거는 UD 학습 둘 다 어느 정도 통용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기교과랑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에 있어서의 세부 전공을 보고 그쪽에 관련된 도서와 이제 비교과를 하시면은 가장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부에 있어서 정정 평가를 진행할 때도 좀 더 좋은 긍정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비교 문학을 할 거다, CLC를 할 거다. 그러면 문학 관련된 도서 목록이나 그리고 이제 그거에 있어서 보고서, 그리고 문학을 비교해야 되는 학과니까 뭐 중국어과인 학생은 중국의 소설과 국내 소설에 있어서의 비교, 뭐 이런 것들을 저는 꾸준히 봐왔어요. 그리고 그게 꾸준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검증이 돼가는 거거든요. 이런 활동을 한 학생이 유디에서 이제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경제 쪽, 이코 쪽으로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이제 준비하는 게 유디가 원하는 경제는 국제 경제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잘 살고자 하는 경제를 만드는 그런 체제는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선진국의 경제 개발이 동시에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 활동, 그런 거에 있어서 뭐 도상국에 있어서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면서 어떤 식으로 올릴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모습을 접목시킨다든지 라는 식으로 해서 UDA에 있는 세부 전공에 있어서 국제 색깔을 입혀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 같은 경우에는 경제는 장준하 교수의 책이 여러 가지 있어. 그걸 원서로 그냥 읽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고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 쪽 들어가는 학생들은 거의 항상 장하준 교수의 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뭐, 마이클 샌델이나 이쪽에 있어서 정의란 무엇인가 옛날부터 쭉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새로 나온 도서들도, 철학 관련된 도서들이 이제, 샌델 교수가 작성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런 도서들과 함께, 그리고 철학서들을 오히려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경우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 철학사에 있어서 처음부터 쭉쭉 이제 웨스턴 캐논을 정리해주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철학적 배경을, 인문학적인 배경을 쌓아놓는데, 그게 아까 이제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문제 제시문 세트를 받았을 때, 이게 어떤 한 가지 테마를 두고 문제가 나왔구나. 그거를 캐치를 빨리 하면 그 재심은 연대는 굳이 그게 항상 동의되거나 반대되거나 하는 식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물론 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했지만 어, 같으면서도 충돌하는 면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의 경계선을 잘 잡고 본인의 입장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있어서 어, 자신이 미리 어느 정도 자신의 성향을 분석해 놓고 그거에 있어서 자신의 잣대로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가장 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철학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읽으면 좋을 거는 철학 관련 도서. 그래서 웨스턴 필로소피에 있어서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약 10을 추천드려요. 물론 그걸 뭐 플라톤을 하면서 원서를 갖고 오는 건 절대 추천을 드리지 않고, 그냥 간략히 이런 식으로 철학의 서양의 인문 철학사가 변화해 갔구나. 그럼 그게 나중에 경제 체제든 어떤 체제든 그런 사상들이 반영돼서 사회가 옮기기 때문에 근간이 되어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처리가 말끔하게 될 수 있게 준비해주는 책은 유기에 있어서는 철학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재능 기부가 좀 두 가지 어필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일단 영어든 뭐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 재능 기부를 해가면서 뭐 사회 뭐 자선 활동과 함께 더불어서 유리 같은 경우에 그거를 다문화 가정이나 아니면은 그 다문화 가정 가진 이제 아이들한테 뭐 나가서 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저는 많이 봤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차이나 이런 거를 뭐 스스로 뭐 외국을 안 가본 학생이라면, 외국 경험이 없는 학생이라면 그런 식으로 타 민족에 있어서 문화에 있어서 접하고 교류하고
그거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뭐 어떤 선입견 같은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자소서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교과 활동을 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가장 최적의 것을 보여자면은 감라 과정에 있어서의 재능기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영어를 가르치는 거든 수학을 가르치는 거든 뭐 그런 교류를 하면서 다문화를 접할 수 있는 거가 있으니 그리고 뭐 그냥 봉사활동 자체에 있어서도 어 어떤 그 시설에 가 가지고 인제 그 어려운 분들 도와주면서 신체적으로 어려운 분들 도와주면서 어떤 어 사연을 가지고 와서 자소서에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그런 다문화 가정과 관련되어져 있는 재능 기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김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약간 내용을 정리하자면 어 그 자소서를 인제 작성할 때 유리 자소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인제 국문 자소서랑 유리 자소서랑 인제 두 개가 있다면 어느 정도만 해도 네 작성 과정이 굉장히 수월해지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미리 문제를 먼저 보고 그리고 왜냐면 인제 국문 문제는 어느 정도 정해진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유리 문제도 같이 보시고 어떤 거를 할지를 어느 정도 생각한 다음에 한 번에 움직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일단은 학생이 문제를 다 파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공통 분모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쓸 때 국문 자소서를 먼저 쓰든 영어 자소서를 먼저 하든 하나가 끝났을 때 나머지 하나가 60% 이상은 끝나 있을 수 있어요. 왜 인제 언어 변환 작업이든 뭐 좀만 하면 될 수 끝나게끔 될 수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아예 요쪽에서 접합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은 국문 자소서 쓸 때 그거를 어 염두에 놓고 한다면 훨씬 수월했을 수 있을 작업이 완전 따로따로로 준비해 가지고 국문에서 쓰여지는 자소서 쓸 때 노력이 들어가는데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 만큼이나 영어 자소서에 똑같이 또 투자하거나 그 이상으로 투자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김현 선생님 말씀하셨던 자소서 하나만을 선택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소서는 저는 뭐 할 수 있다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고를 뽑아내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완성해 가는 기간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연대 자소서 문항이 5개 있잖아요. 1번 문항이 5개 있고 그리고 2번 문항은 뭐 크게 특이한 문항은 아니기 때문에 1번 문항에서 뭘 쓸지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미리 문제를 다 읽어 놓은 상태에서 '이거 쓰면은 국문자료 쓸 때랑 좀 많이 연계해서 작성을 나중에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좀 본인이 꼬아 놓고 작성을 영어를 먼저 하든 국문을 먼저 하든 진행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 정도 말씀드리면은 앞에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 가지고 따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그걸 받아들이도록 하겠고요.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으로 뭐 그동안 궁금하셨던 것들, 질문들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는 데 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좀 가감 없이 오늘 사실 UIC는 아마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학생들과 이제 수업을 진행해야 돼서 아마 답을 드릴 수 오늘 마지막일 것 같으니까 좀 답 주시고요. 질문 주시고요. 질문 주실 동안 제가 여기 조금 저희 프로그램 안내 좀 드릴게요. 일단 요건 제 브로셔로 좀 안내를 드릴 건데 잠시만요. 여기 있죠. 네, 저하고 박 선생님하고 이제 UD, 하스, ASD, ISD 마찬가지인데 요거를 두 개 다 쓰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반을 좀 엽니다. 요걸 이제 요 반을 만든 이유는 저희가 이제 뭐 작년까지 이제 요런 프로그램을 안 했었는데 뭐 이제 뭐 박 선생님이 외국에 계셨던 그런 이유도 있긴 하지만 요거 두 개 같이 쓰는 친구들이 작년부터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UD 같은 경우는 그 영어 면접이 일단 있고 그다음에 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정부가 학종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개 다 쓰는 친구들이 이제 꽤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수업을 이제 하스는 아무래도 한국어 면접이고 기본적으로 UD는 영어 면접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개를 다니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대부분 유디 수업은 두 개씩을 일주일에 2회로 오게 하고 그러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걸 좀 주 1회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일단 요 반을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면 일단 저랑은 일단 하스 위주로 좀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박 선생님이랑은 유디 위주로 좀 수업을 하게 되고 요런 일단 두 개 반을 좀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이제 편성을 좀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커리큘럼이랑 브레인스토밍 주제를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박사님 언급했었는데 여기 이제 뭐 연간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가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마 오늘도 예상 질문이라 미리 좀 답을 드리면 이거 꼭 다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시죠. 아 선생님 그거 9월에 원서 넣고 시작해도 되죠? 라고 이제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이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보통은 이제 여름에 이제 기본반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9월 달에 이제 원서 접수하고 이제 보통 올인반 뭐 한 6주 내지 7주까지 갑니다. 추석 특강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10월 달 파이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구조가 일단 기본적으로 다 따라가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 제가 드려요. 이제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나 학생이 나와서 보면 뭐 예를 들면 아, 선생님 저희 선배가 그러는데 저희 선배는 여기 10월 파이널만 듣고 합격을 했대요. 아니면 뭐 추석 특강 듣고 파이널만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합격한 경우보다는 사실은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렇게 듣고 떨어진 학생들이 더 많은 거죠. 다만 그 얘기는 들을 수 없죠.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가 결국 다 사후정당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 해야 될 거를 5만 쏟고서 성공했다. 그럼 이제 뭐 되게 뿌듯할 수는 있겠죠. 근데 10 할 수 있는데 5만 해서 떨어지면은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시는 그래서 뭐 어떤 결과물 내면 그래서 사람이 이제 뭐 10 할 수 있을 만큼 10을 다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그래서 뭐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내가 정시에 이제 목숨을 걸어야 돼서 시간 자체가 너무 없거나 근데 시간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꼭 하루에 7시간씩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게 아니라면 지금부터는 이제 내신이 빠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투자들은 여기다 다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 수업은 장소는 A 프로에서 진행을 하는데 접수 자체는 일단 저한테 좀 주시면 왜냐면 A 프로는 장소만 이제 저희가 일요일에 빈 강의실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 신청은 저한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쓸지 안 쓸지 몰라요라고 했을 때 근데 쓸지 안 쓸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그럼 만약에 썼는데 쓸 가능성이 썼는데 면접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거 좀 미리 그것도 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스만 쓰겠다는 친구들이라면 그러니까 UD를 안 쓰게 확실한 분들이라면 그 경우에는 일단 제 프로그램 기준으로 하면 이제 한국어 면접반은 따로 있거든요. 또 그래서 그거는 고반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기 안 넘어가지. 네, 요거죠. 그래서 만일에 여기 이제 커리큘럼 들어있죠. 여기 잠시만요. 만일에 그냥 나는 연대 하스만 쓸 거고 UD는 절대 쓸 일이 없다. 확정적이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이제 토요일에 있는 한국어 면접반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좀 설명드렸고요. 질문이 여러 개 올라와서 조금 보겠습니다. 위에부터. 작년 입결 자료요. 잠시만요. 일단 요거 좀 띄워놓고 하죠. 작년 입결 자료는 그 연세대학교가 공개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자료가 가장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거 띄워놨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 쓸 때 네, 희망 전공을 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그대로 가서 하진 않을 텐데 이거 저희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 자소서 설명회 때 그 UD 자소서 2번은 크게 세 가지를 물어보거든요. 저는 채팅창으로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어쨌든 지원 동기, 이제 이건 어쨌든 UIC에 대한 지원 동기겠죠. 그 다음에 관련 노력, 네가 뭘 했는지, 내가 뭘 했는지, 이것도 뭐 어쨌든 리버라츠에 대한 걸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쓰라 그래요. 퓨처 플랜. 여기서 당연히 어떤 전공을 택할지가 달라지겠죠. 아, 밑에 박스님 답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중에 세부 전공은 방향 잡으셔야 되고요. 최초업, 추업 1차 통과 예상할 때 1학년 생기부와 2학년 1학기 성적으로 가는. 근데 이건 추산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남은 두 학기 동안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2학년이시니까 오면 이미 좀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은 가능하겠죠. 그리고 뭐 이 추세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현재 내신에서 남은 두 학기를 얼마까지 맞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네, 이거 여기 지금 주신 보면 될 것 같고요. 브레인스토밍이 커리큘럼의 주제인가요? 이거는 이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채팅창이 가려서 이거죠. 이거는 브레인스토밍 주제 제가 예시로 갖다 놓은 거고요. 이거를 제가 여기서 그 문학이나 인문학 강의라는 게 아니라 이건 아마 뉴스 영상 클립을 보게 될 거예요.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현상적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하는 거죠. 제 합격 수기 학생들 보시면 이제 이 시간이 가장 재밌고 즐거웠다는 뭔가 도움이 많이 됐다는 친구들 많거든요. 예, 특히 학생들이 시사에 대한 공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요거는. 자소서는 아마 저랑 박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방법이 달라서 이거는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요일에 하는 하스랑 토요일 반 수업이 내용이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는 것처럼 커리큘럼 자체에서 하스나 이제 요 관련된 기출들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준비 시간, 그 수업 배정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진 않고 그 하스하고 아마 이제 토요일 반에서는 뭐 서울대라든가 고대라든가 여기를 같이 보는 친구들이니까 일단은 그런 고 면접 위주로 진행을 하고 일요일 반에는 이제 UD하스 동시에 본다. 그래서 만약 하스만 지원하신다면 UD 안 쓰기 확실하다면 토요일 반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그 자소서 뭐 개인 지도 이런 어떻게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카메라 켜도 되나요? 아까 뭐 좀 다른 거 하시는 것 네네. 같았어요. 네. 네네. 지금 보면 자소 영문 자소서랑 이제 지금 국문 자소서 하나도 다른데 저는 지금 이제 영문 자소서를 관련해서 설명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 자체를 설명을 드리면 한번 이제 학생들을 모아놓고 자소서를 저는 학생이 어느 정도 그 기간만
작성하는 본인의 작성 시간만 잘 맞춘다면 10일 넘기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성을 빨리 끝내고 이제 넘겨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처음에 한번 작성 요령을 공통으로 학생들 모아서 수업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공통 수업이 끝난 거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학생들이 자소서의 초안을 작성해 오면 그거에 대해서 대면 첨삭을 하면서 이 내용은 어떤 식으로 고치면 좋겠다 아니면 이 내용 자소서 학생부에 있는데 추가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대면 첨삭을 한번 진행한 뒤에 그거에 있어서 학생이 최종본을 작성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최종 첨삭으로 진행하는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완성되는 작업을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이 기한에 맞춰서 자소서가 완성돼서 보내주기만 하면 2주 이내에 끝내고 그리고 요거에 있어서 지금 학교들마다 조금 다른데 생기부를 학원이나 아니면 강사한테 보이기 조금 꺼려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생기부를 봐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생기부 필참해서 한번 공통 수업하고 자소서 첨삭 대면 첨삭 한번 진행한 뒤에 그 첨삭에 대해서 이제 작성된 자소서를 제가 최종 첨삭하는 식이고요.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저는 유디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준비되면 지금까지 문제가 거의 없었는데 아예 좀 영어 자소서를 처음부터 맞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일단 추천을 드리진 않는데 일단 학생이 영작이라도 해보고 아까 김현수 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쓰고 싶은 걸 영작이라도 해본 다음에 이제 하는 식이 왜냐면 본인의 입으로 전달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학생의 느낌으로 쓰려고 해도 중요한 거는 교수들은 볼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다 심사를 통해서 온다라는 건 교수들은 다 아는데, 아, 이거 학생이 쓴 거라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드는 가서도 간혹 와요. 그러면은 그것도 저는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소서는 학생이 대학교 지원하면서 쓰는 자소서인데, 무슨 박사 자소서가 나오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학생의 생각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 자소서에 충분히 참여를 하고 써야 되고요. 요런 세 단계를 거쳐서 자소서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공통 수업은 제가 인원이 어느 정도 모이면은 바로 어떤 일자를 이제 잡고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목요일 오전이나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오후나 아니면 토요일 오전에 이렇게 1시간 정도면 어떤 식으로 가이드라인 잡을지에 있어서 얘기가 다 끝날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아까 김현 선생님 이번 문제 정리해 주셨다시피 어떤 식으로 이 문제는 이게 꼭 나와야 된다. 그리고 예상할 어떤 예시도 보여줄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차질 없이 빨리 끝낼 수 있게 자소서를 준비해 드리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네. 네, 지금 또 알겠습니다. 질문 들어온 게 네.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걸로 넘어가면 그 박 선생님 자소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저는 이제 1대1로 진행하는 그런 패키지 프로그램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 밴드에 보시면 제 프로그램은 일정까지 짜서 제가 이거 찾을 수가 없는데 잠시만요. 아, 네, 여기 있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도와드린 이제 1대1 프로그램들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배치 컨설팅 받는 거, 수시원 원서 정하는 거, 그다음에 뭐 생기부 마무리 같이 도와드리는 방법,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소서를 그냥 초안에다 썼을 때 제가 그냥 쭉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 거, 그런 것들이 따로따로 있고, 그다음에 요 과정이 모두 다 들어가서 제출하는 자소서를 이제 전부 저랑 같이 쓰는 그런 서류 패키지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별도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좀 빈 시간들이 약간 있으니까 그건 일정 확인하셔서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거고, 뭐 이제 아까 학생들 수기에서 보셨던 원포인트 면접 하는 거, 이제 요 아래 거 생기부 디자인이 이제 1, 2학년 대상, 뭐 1학년
1학기 끝나고 2학년 1학기 끝나고 이제 오는 친구들은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것처럼 뭐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선원이 가능할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질문 들어온 것들이 조금 있어서 말씀드리면 그 면접반에 대해서 이제 뭐 계속 학원 쪽에도 문의가 오고 저한테 문의가 오는 건데 그 UD를 쓰실 게 확실하면 일요일반에 오시는 게 맞아요. 일요일반에 오시는 게 맞고 UD를 안 쓸 게 확실하다고 하시면 그거는 토요일반으로 오시는 게 맞습니다. 토요일반도 지금 뭐 서영고 면접반에 돼 있지만 거기서 그 친구들이 한 3분의 2는 연대를 하스를 쓸 거고 3분의 1 정도가 그냥 화루를 쓸 친구들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화루가 내신이 훨씬 타이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뭐 그냥 하스만 쓸 게 확실하다면 그 친구들은 토요반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PPT랑 영상은 제가 아마 뭐 시차를 계속 좀 두고 순서대로 쭉 올리고 있죠. 제가 요새 아마 3월 거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3월 건가? 4월 거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끝나고 이제 여기 7월 거니까 그 시차 감안하면 뭐 한 8월 중에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리고 녹화가 되고 있어서 카메라를 켜시면 본의 아니게 좀 얼굴이 드러날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좀 카메라는 끄겠습니다. 하스 전형 음, 파스 전형도 외고생이 좀 더 많죠. 지금 제가 이제 아까 한 가지 생각해뒀다가 깜빡한 게 있는데 외고 전형이냐라고 많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입학하는 학생들 보면 외고 특목고 학생들이 굉장히 파스든 유디든 많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3년 전부터는 일반고 학생들도 많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내신 기준이나 이런 게 같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고 학생들이 파스는 그래도 예전부터 조금은 더 유디보다 많았고요. 유디는 이제 일반고 입학 전이 매년 조금씩 저는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수업에 부분적으로 참여한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수업은 3시간 반 동안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근데 부분적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반을 참여를 못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뭐 이게 수업이 8주인데 뭐 전반부 4주나 후반부 4주만 하시겠다는 건지 어느 쪽인지를 제가 알려주셔야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 커리큘럼을 갖고 뭐 조금 질문 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 이제 대부분의 학원에 가시면 강사들한테 말씀하시면 보시면 커리큘럼 공개를 안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커리큘럼 공개를 잘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뭔가 약간 투명하게 운영하고 나름대로 자신 있어 공개를 한 건데 이거 갖고 자꾸 뭔가 불만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변동 가능한 일단 예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일단 예시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 저랑 수업을 오래 했던 친구들 중에는 뭐 몇몇 주제들이 겹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똑같이 뭐 기부라는 주제로 돼 있다고 해도 제가 여기 쓰는 이제 컨텐츠는 좀 바뀌거든요. 키워드는 같아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뭐 그날 경험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같은 내용을 또 듣는 일은 없을 거고 그리고 생각보다 학생들이 같은 내용을 해도 잘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예시로 하는 거니까 그 커리큘럼이 공개됐다는 것은 뭔가 거기서 마음에 덜 드시는 부분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만큼 이제 투명하고 자신 있게 운영한다는 뜻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네, 수시 컨설팅은 1회로 수시 지원 6장을 이제 정하는 거고요. 근데 뭐 제가 확정하는 건 아니고 대략 이제 이거는 본인이 일단 뭔가 6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오시면 더 효과적이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ABC는 조금 다시 생각하시고 DEF는 그대로 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근데 뭐 G랑 H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또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오늘 PPT 자료요. 네, 네, 그러면 한번 제가 쭉 넘길 동안 질문이 들어오면 답을 드리고 안 들어오면 뭐 거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기 제 거를 보고 하시는 거죠. 네. 요거는 이제 연세대학교 설명 영상에서 제가 캡처를 해온 거고요. 근데 전체적인 숫자는 뭐 작년, 재작년 거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보통 말씀드리는 범위 안에 들어있고,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한,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인 거 참고를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번 8주를 수업한 후에 수능 후에 수업을 해도 되느냐? 만일에 하스만 쓰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올해 하스 면접이 작년과 다르게 수능 바로 다음 날일 거예요. 이틀밖에 없어요.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뭐 고대를 혹시 수능 전 고대를 쓰신다면 아마 계속 이 8주 후에도 아마 그럼 8주 후부터는 고대 위주로 아마 수업을 하시다가 다시 이제 수능 후에 올해 하스 같은 경우는 수능 사흘 전에 1차 발표가 나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학생들 수능 보기 힘들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수능 후 준비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네,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신가요? 일단 저의 PPT를 넘기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패키지 프로그램 시간표고요. 네, 그리고 요 오른쪽 반, 요게 저랑 박 선생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할 반입니다. 그러니까 UD랑 어쨌든 하스 혹은 뭐 UD랑 한국어 면접을 생각하신다면 여기로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대 멘토링이고요. 네, 일단 제 PPT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유기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연락 언제든지 주시면 어느 정도 자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궁금증 없으신가요? 네, 저희들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격주로 수업 듣는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파이널이 보통 10월 파이널 같은 경우는 수능 전이라 이거를 데일리로 뭐 매일 하기 부담스러워서 뭐 7일이면 4일만 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나름대로 궤도에 올라갔을 경우에 가능한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어쨌든 초기에는 일단 본인이 이게 다시 리셋이 돼버려요. 한 주를 쉬면. 그래서 최소한 처음에는 매주 오시는 게 좀 바람직하실 것 같아요. 네, 다른 질문이 더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